매점에서 여학생이랑 처음으로 눈 마주쳤는데 바로 도망쳐버렸다. 민망했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고백할게요. 저는 남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드디어 여자애들과 친해질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들떠 있었죠. 근데 첫날부터 현실은 냉정했어요. 야, 뭐야? 반 배정표 봤어? 우리 반 여자 한 명도 없잖아.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긴 한데 분반 시스템이라 남자반, 여자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도 남자반은 3층, 여자반은 2층이라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죠. CX, 진짜 사기치는 거 아니야? 남녀공학이라면서. 친구들도 저도 속았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는데 이 기간 동안 저는 여자애들이랑 말 한 번 못 해봤어요. 그저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보면서 가슴 졸이는 정도였죠. 급식실에서도 여자반, 남자반 시간대가 달라서 마주칠 일이 없었고 체육 시간도 따로 했어요. 유일한 교류 기회는 매점 타임뿐이었는데 거기서도 여자애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축구부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매점에 들렀는데 앞에 있던 여학생이 제 쪽으로 돌아보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고개를 획 돌려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가 3반에서 제일 예쁘다는 이지은이었어요. 야, 너 진짜 찌질하다. 여자애한테 인사 한 번 못하냐?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생활 3개월이 흘러갔고 저는 점점 남중에서 남고로 전학 온 기분이었어요. 진짜 짜증나네. 난 여자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남녀공학 왔는데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있어. 마치 동물원에서 다른 종을 구경하는 것 같다니까. 이렇게 친구에게 하소연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야, 내가 5반 여자애 한 명 알아. 소개해줄까? 걔 나랑 같이 학원 다녀서 알게 됐거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개팅이라니.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차더라고요. 나 여자애랑 말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괜찮아. 걔 성격 좋아. 너 남중 나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재밌어 하더라. 그렇게 다음날 점심시간 매점 앞에서 소개팅이 성사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를 따라갔는데 저기 멀리 여자애 2명이 서 있었어요. 저기 있다. 키 작은 애가 내가 말한 애야. 그 애를 처음 봤을 때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키는 156cm 정도로 작았지만 웃을 때마다 양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였고 교복 치마를 예쁘게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안녕. 난 김민준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안녕. 난 이슬기야. 중학교 어디 나왔어? 나 남중 나왔어. 아,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빨개졌네. 귀엽다. 그 말에 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제 카톡 아이디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 주고받자. 넌 재밌어 보여. 그날 밤부터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학교 이야기, 취미 같은 평범한 대화였죠. 근데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서로의 고민도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드디어 모든 반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슬기를 찾아갔어요. 혹시 혼성 릴레이 같이 할래?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아, 혼성 릴레이는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거야. 근데 고마워. 귀여운 걸. 정말 겁나 창피했어요. 그래도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 같이 응원이라도 하자라고 말해줬죠. 체육대회가 끝나고 그녀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재밌었어.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손이 떨려서 답장을 3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어요. 응, 있어. 왜? 영화 보러 갈래? 요즘 무서운 영화 하나 보고 싶은데 혼자 보기 무서워. 그 순간 제 방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제 인생 첫 데이트가 성사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화관에서 여자애랑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팔 두르는 연습까지 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약속한 토요일 저는 집에서 4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뭘 입어야 잘 어울릴지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결국 청바지에 흰 티셔츠라는 무난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약속 장소인 영화관 앞에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들떠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슬기가 나타났는데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그녀는 정말 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예뻤어요. 기다렸어? 내가 늦었지? 아니, 방금 왔어. 전혀 방금 온 게 아니었는데 괜히 티내기 싫어서 거짓말했어요. 슬기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는데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머리카락은 약간 곱슬거렸고 귀걸이도 하고 있었어요. 영화표를 끊으러 가는데 영화 선택을 두고 약간 당황했어요. 호러 영화 좋아해? 슬기가 물었어요. 그럼 사실 겁쟁이인 저는 호러 영화를 싫어하지만 그녀 앞에서 티내기 싫어서 용감한 척했죠. 우리는 귀신의 집인가 하는 영화를 골랐고 팝콘과 콜라도 샀어요. 좌석은 맨 뒷줄. 슬기가 골랐어요. 이런 선택이 무슨 의미인지 그땐 미처 몰랐죠. 영화가 시작되고 5분 만에 이미 귀신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덜컥 겁을 먹었지만 옆에 여자애가 있는데 소리를 질러버릴 순 없잖아요. 억지로 참았죠. 하지만 10분 뒤 더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슬기가 깔깔 웃더니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무서워? 내가 있잖아. 아이러니하게도 무서운 영화를 볼 때는 그녀가 저를 지켜주는 포지션이 된 거죠. 그녀가 제 팔을 잡은 채로 영화를 보는데 그 느낌이란 손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영화 중간에 정말 무서운 장면이 나왔을 때 슬기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목을 간지리고 그녀의 숨결이 제 귀에 닿았어요. 심장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미안, 너무 무서워서. 그녀가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귀엽게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제가 용기를 내서 한 첫 스킨십이었어요. 슬기는 놀라는 기세가 없이 자연스럽게 제 품에 안겼고 우리는 그렇게 영화를 끝까지 봤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손이 우연히 부딪혔는데 그때 슬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작고 부드러웠고 그 따스함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밥 먹으러 갈까? 그녀가 물었고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 갔어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영화 얘기를 했는데 슬기가 갑자기 제 입가에 묻은 떡볶이 소스를 손가락으로 닦아줬어요. 여기 묻었어. 그 손길에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슬기는 웃으며 말했죠. 너 진짜 순수하다. 그래서 더 귀여워. 집에 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은 당연히 안 가져왔고 우리는 급하게 근처 버스 정류장 아래로 뛰어갔어요. 아, 이런, 옷 다 젖었네. 슬기가 투덜거리며 머리카락에서 물을 털어냈어요. 물에 젖은 그녀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는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다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그냥 예뻐서. 제가 용기 내서 말했더니 슬기의 볼이 붉어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항상 당당하던 그녀가 수줍어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때 슬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나 봐요. 통화를 마치고 그녀가 말했어요. 엄마가 빨리 들어오래. 다음에 또 만나자. 그렇게 첫 데이트는 끝났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영화도 보고 카페에도 가고 점점 가까워졌죠. 어느 날 밤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슬기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민준아, 뽀뽀해 본 적 있어? 순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없다고 하면 찌질해 보일까봐 고민했어요. 솔직히 없어. 나도 없어. 해보고 싶지 않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했지만 그래도 물어봤죠. 누구랑? 바보야. 당연히 우리끼리지. 그날 밤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슬기를 만나기로 했는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방과 후 학교 뒤편 벚꽃나무 아래서 슬기를 만났어요. 학교 축제 준비로 다들 바빠서 그곳은 인적이 드물었죠. 어제 메시지 진심이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슬기는 대답 대신 살짝 눈을 감고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용기를 짜내서 그녀에게 뽀뽀했어요. 너무 서툴러서 이가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너무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민준아, 사실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슬기가 귓속말로 고백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우리 진짜 사귀는 거야? 그럼 내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벌써 친구들한테 다 말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커플이 됐어요. 며칠 뒤 슬기가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그때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5명의 여자애들 앞에서 남중 출신 얼라 같은 느낌이었죠. 어머, 내가 민준이구나. 슬기가 맨날 자랑하더라. 키 작은 게 귀엽다. 남중 나왔다며? 야, 손 한번 잡아보자. 슬기 앞에서 얼마나 떨리나. 그렇게 놀림을 당하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여자친구를 자랑했고 다들 믿기 힘들어했죠.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슬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겉보기엔 귀엽고 순수해 보였지만 의외로 적극적이고 대담했거든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데 슬기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더 가까이 붙어. 그렇게 말하면서 제 몸에 바짝 붙었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 집에 슬기를 데려왔어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거든요. 와, 방이 생각보다 깔끔하네. 난 완전 덕후방일 줄 알았는데 사실 그녀가 온다고 했을 때 엄청 치웠거든요. 그녀가 제 침대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베개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그녀가 꺼낸 건 제가 숨겨둔 성인. 그러니까 그런 만화책이었어요. 그 순간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내 거 아니야, 친구가. 변명하려는데 슬기가 웃으면서 그 책을 펼쳐봤어요. 재밌네. 나도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었어. 저는 얼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슬기가 그 책을 보면서 한 말이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볼래? 슬기의 질문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숨이 막히고 목이 바짝 말랐어요. 뭐라고? 아니야. 장난이야. 너 얼굴 봐. 완전 빨개졌어. 슬기가 깔깔 웃으면서 그 책을 베개 밑에 다시 넣었어요. 당황한 제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녀가 귀여우면서도 미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실망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더 깊어져 갔어요. 손잡는 것, 안아주는 것, 입맞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그 이상은 아직 우리 둘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슬기의 문자 내용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대화 중에도 은근히 강한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를 보내곤 했죠. 오늘 체육 시간에 체육복 입고 뛰는 내 모습 봤어. 땀에 젖은 티셔츠가 내 몸에 딱 달라붙던데. 어제 꿈에서 우리 둘이 침대에 있었어. 궁금하지 않아 어떤 꿈이었는지?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주로 크크크 같은 웃음으로 얼버무렸죠. 남중 출신인 저는 여자애가 이렇게 솔직하고 적극적일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느 날 슬기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부모님이 외할머니 댁에 가셔서 집에 아무도 없어.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무슨 뜻인지 너무 명확했거든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간다는 건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여자친구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놀러 오래. 어떻게? 정신 나간 놈아, 달려가야지.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온다고 생각해? 혹시 모르니까 그 준비물 챙겨가라고. 약국에서 살 수 있어. 친구들의 조언이 더 긴장되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주말, 슬기의 집으로 향하는 길, 손바닥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고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핸드폰에는 친구가 보내준 그날의 지침서가 있었죠. 어설픈 조언들이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슬기의 집은 아파트 1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와, 진짜 왔네? 혹시 안 올까봐 걱정했어. 슬기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핑크색 립스틱이 발라진 입술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죠.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집 안에서만 입는 편안한 옷 같았어요. 들어와. 자리에 앉아.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슬기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TV를 틀어놓긴 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죠. 그녀의 향기, 숨소리, 작은 움직임까지 모든 게 의식됐으니까요. 목마르지 않아? 음료수 줄까? 아니, 괜찮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슬기가 웃으면서 제 어깨를 툭 쳤죠. 왜 그렇게 긴장해? 나 무서워? 아니, 그냥
우리 둘이 있으니까 슬기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뭐 생각하고 왔어? 너 완전 얼굴에 다 써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나 봐요. 그때 슬기가 갑자기 무릎 위에 있던 쿠션을 들더니 제 얼굴을 가볍게 때렸어요. 야, 왜 때려? 너무 오버하지 마. 그냥 영화나 보면서 놀려고 했어. 뭐 기대한 거 있어?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왠지 안심이 됐어요. 그녀가 계속 제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린 공포 영화를 골라서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무서운 장면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무서워질수록 슬기는 제게 더 가까이 붙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팔을 그녀의 어깨에 둘렀어요. 영화가 끝나갈 무렵 슬기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재밌는 거 하나 할까? 뭔데? 가위바위보 하자.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기. 순간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 게임이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 첫 판. 저는 가위, 슬기는 바위. 제가 졌어요. 내가 이겼다. 소원은? 슬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한테 뽀뽀해줘. 여기서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템포가 맞아갔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그녀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죠. 두 번째 판. 저는 바위, 슬기는 보. 또 제가 졌어요. 또 내가 이겼네. 이번엔 슬기의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어요. 윗속 벗어봐.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면서도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진짜? 게임은 게임이지. 져놓고 빼면 재미없잖아. 떨리는 손으로 티셔츠를 벗었어요. 슬기의 시선이 저희 몸에 머물렀죠. 창피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생각보다 몸 괜찮네. 축구부라 그런가? 제 얼굴은 이미 토마토가 된 상태였어요. 세 번째 판. 저는 보, 슬기는 가위. 또 제가 졌어요. 와, 오늘 완전 운이 좋은데? 이번엔 슬기가 입술을 잘근거리며 고민하는 척했어요. 아래도 볼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상상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죠. 그게 준비가 장난이야. 바보야. 슬기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그렇게 당황하지 마. 진짜 소원은 나도 윗옷을 벗을 테니까 같이 탈의한 채로 영화 하나 더 보는 거야. 그 말에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다행이면서도 왠지 아쉬웠죠. 슬기가 자연스럽게 티셔츠를 올리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거든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뭘 그렇게 놀래? 여름에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은 여자애들 많이 봤잖아. 아, 그게 내가 입은 건 처음이라. 슬기가 웃으며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붙어서요. 우리의 피부가 맞닿는 느낌에 온몸이 전율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내용이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게임을 시작했죠. 네 번째 판. 놀랍게도 이번엔 제가 이겼어요. 저는 바위, 슬기는 가위였죠. 와, 드디어 내가 이겼다. 그러네? 소원이 뭔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죠. 나도. 너도. 바지? 슬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 말이 너무 대담했나 싶어 순간 후회했죠.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호라, 김민준. 너 생각보다 대담하네? 심장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냥 게임이니까. 슬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커튼이 쳐진 거실은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죠. 그녀가 허리춤에 손을 올리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 할 거야? 후회 안 해?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게임은 게임이지. 슬기가 천천히 내렸어요. 하얀 색면 반쯤만 남은 그녀의 모습에 제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뻤죠. 이제 내 차례야. 저도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벗고 복서 브리프만 남은 상태로 서 있는데 민망함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슬기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죠. 같이 소파에 앉을까? 우리는 거의 태초의 상태로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피부가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화면이 나오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다섯 번째 판 할래?
슬기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이번에도 지면, 아니, 이기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가위, 바위, 보, 저는 바위, 슬기는 보, 또 제가 졌어요. 민준아, 너 오늘 운이 안 좋네. 슬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 소원은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나 예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리둥절했어요. 당연하지. 넌 항상 예뻐. 그럼 나한테 더 가까이 와봐. 슬기가 제 손을 잡아 자기 허리에 둘렀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죠. 그녀의 숨결이 제 뺨에 느껴졌어요. 민준아, 지금 어떤 느낌이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슬기가 웃었어요. 나도 그래. 들려? 내 심장 소리. 정말로 그녀의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한 판 더 할까? 이번엔 꼭 이기고 싶었어요. 모든 집중력을 발휘했죠. 가위, 바위, 보, 저는 바위, 슬기는 가위. 드디어 제가 이겼어요. 와, 내가 이겼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슬기가 키득거리며 웃었죠. 축하해. 소원은?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그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슬기야, 내 것을 볼 수 있을까? 말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슬기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망했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타이밍 참 좋다. 나도 민준이 그렇게 말해주길 기다렸어. 그 말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슬기가 천천히 끈을 풀기 시작했죠. 훅 하는 소리와 함께 그것이 풀어지고 그녀의 것이 드러났어요. 어때? 실망했어? 작지만 완벽한 형태의 그녀의 그것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아니, 너무 예뻐.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떨렸어요. 슬기가 다가와 제 두 손을 잡았죠. 만져봐도 돼. 괜찮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그것을 감쌌어요. 너무 부드럽고 따뜻했죠. 그녀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나도 볼 수 있을까? 슬기의 말에 저는 머뭇거리다 천천히 내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처음으로 완전히 마주했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민준아,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제일 무서워. 슬기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나도 그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준비물 챙겨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친구가 약국에서 사보라고. 슬기가 작게 웃었어요. 역시 남자애들은 다 똑같네. 내 친구도 나한테 그거 챙기라고 했어. 둘 다 웃음이 나왔어요. 긴장감이 조금 풀렸죠. 근데 진짜 할 거야? 슬기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지만 확실한 건 그녀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슬기야, 나 너 정말 좋아해. 근데 억지로 하고 싶진 않아. 너는 어때? 슬기의 눈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나도 너 정말 좋아해. 그래서 내 첫 경험을 너랑 하고 싶어. 우리는 천천히 입술을 맞댔어요. 지금까지의 어떤 것들보다 깊고 진실했죠.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슬기가 저를 침실로 이끌었어요. 침대 시트는 깨끗했고 그녀가 준비해둔 듯한 향초도 있었죠. 혹시 몰라서 준비해뒀어.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더 사랑스러웠죠. 시작은 어색하고 서툴렀어요. 어디를 만져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긴장했죠. 하지만 서로를 믿고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 슬기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약간의 통증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어요. 괜찮아? 응, 잠시만 기다려줘.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그녀의 숨결, 심장 소리, 피부의 감촉,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감각이 극대화된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을 찾아갔죠. 슬기의 소리,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 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고 그녀도 끝에 도달했을 때 제 이름을 부르짖었죠.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땀에 젖은 채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슬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울어? 아파?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행복해서 너랑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첫 경험이라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특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슬기야, 고마워. 내가 내 첫 경험이어서 정말 기뻐. 그녀가 제 몸에 얼굴을 묻었어요. 민준아, 우리 이거 비밀로 하자.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랑해. 나도 널 진짜 사랑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그 특별한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